40대가 되니까 예전처럼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싫은 건 살 찐 게 아니라 살이 쪄서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제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40대라도 여성인 홍수은으로 살고 싶잖아요.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성이고 싶은데 나이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싫고요. 20, 30대랑은 관리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굶기만 해서는 살도 빠지지 않고 이때부터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건강도 해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드 다이어트의 저자이자 최근에 전자책까지 내신 홍수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홈트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중량 건강 및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는 홍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40대 다이어트가 20, 30대 다이어트랑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40대가 되면은 제일 크게 변화하는 것은 호르몬 수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몸속에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몸속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대, 20대에 활발한 대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운동하고 음식 조절을 하면 살이 잘 빠지지만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나 40대, 50대가 되면 갱년기를 겪으시는 여성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정말로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니까 포기를 하게 돼요. 중년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잘 됐는데 40대 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방법이 또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미 몸속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다이어트 방법도 당연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당연히 근력 운동을 우선시 하셔야 되거든요. 유산소가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4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가 아니라 근력 운동 위주로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잖아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근육량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육은 사수하셔야 되잖아요. 근육이 바로 또 면역력과 직결되고 체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중량 운동을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체력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단기 전략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수은님께서 영상을 전달해 주셔서 잠시 소개드립니다. 다리 폭은 골반 너비의 1.5배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끝은 약간 사선으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어깨 긴장 푸시고요. 두 손은 가볍게 모아주시고 엉덩이가 후하방으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셔야 돼요. 천천히 아래로 마지막 올라올 때 확실히 엉덩이를 쪼아주세요. 다음 동작은 폼롤러를 활용해서 힙 트러스트 동작을 할 건데요. 발을 이 폼롤러 위에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최대한 뒤꿈치 가까이, 두 손은 골반 옆에, 자, 이 흔들리는 폼롤러를 발바닥으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업, 다시 업, 다시 업. 요렇게 15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런지 동작인데요. 저는 제자리 런지 동작을 할 거고요. 여성분들이 런지 동작을 조금 싫어하세요. 그러나 어려운 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강추입니다. 왼다리를 먼저 뒤로 성큼 골반 너비 1.5배 정도로 벌려주시고 뒤꿈치 들어줍니다. 움직임은 오른쪽 고관절이 후하방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이때 몸통은요, 고정이에요. 잘못된 동작은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40, 50대가 되면은 20, 30대에 비해서 어떤 호르몬 수치가 적어진다라고 했는데 네. 이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의 기능 중에 지방 감소에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 수치가 약해지면 당연히 지방 대사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체대 나왔거든요. 정말 의외죠. 그런 공부를 좀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근육량이 급격히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해야 되니까 유산소 위주로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근육량을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량이 받쳐져야만 기초대사량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거 오케이 운동해야 되는 거 물론 알겠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식단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보통 회원님들이 선생님 운동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식단은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식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은 어려워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좋은 영양소를 고루고루 섭취해주자 이런 식단 관련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대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살을 빼고자 하는 분들은 심지어 그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좀 식단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대사를 잘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의 중심 기관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간 기능 개선이고 그 간 기능이 좋아지면 지방 대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흡수하거나 아니면 대사가 그럼요. 원활해지거나 이런 네.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간에 좋은 걸 먹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술을 일단 안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 간에 좋은 건 또 뭐가 있죠 그럼? 지금 리치파카님께서 좋은 거를 권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간에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긴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네. 안 좋은 걸 끊는 게 더 우선이에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 전에 좀 쉬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기능이 약해진 간을 조금 쉬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술과 뭐 짠 거, 너무 단 거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편의점 음식들을 조금 끊어주셔야 돼요. 어제도 삼각김밥 먹었는데 가공식품들은 전부 다 몸에 독으로 작용하고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너무 바빠요. 안 그래도 힘들어진 간에 더 일을 부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투여한다 해도. 그럼 가공식품을 줄여야겠네요. 저도 종종 바쁠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해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일단은 해야 할 우선순위네요. 네. 이번에는 식단 꿀팁입니다. 음식 관련된 3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시 따뜻한 소금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소금물은 밤사이 몸속에 쌓인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 첫 끼를 과일 식사로 바꿔보세요. 과일은 천연 효소기 때문에 간의 피로도 덜 쌓이게 하면서 과일의 천연당은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이기 때문에 절대 살찌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단백질 중요하잖아요. 이 단백질을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한번 바꿔보세요. 중년이 되면 소화 효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해 주시면은 소화 흡수도 훨씬 좋고 간의 부담도 덜 쌓이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수은님은 홈트니스도 운영하고 계시면서 네. 챌린지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40대, 50대 여성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변화를 막 일으켜주고 계시던데 그분들도 힘들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실 그분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물어보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주변 환경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이 가족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니까 다이어트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식습관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한 거예요.
거예요. 3주간 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3주 챌린지. 네. 카톡방도 운영하시면서 네네. 혼내시기도 하고. 네네.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줘야지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나마 있는 의지를 붙들어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는 주변 환경, 그 환경을 상쇄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챌린지 살짝 발 담궜었었는데 그때 전화해 주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아, 전화해서 네네. 정보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 좀 끊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들으니까 네네. 좀 하게 되는, 저는 수우님이 하시는 그런 챌린지가 되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성과를 이루시고 다이어트 성과를 이루는 것도 이루는 거지만 그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럼 저 챌린지 좀 참여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챌린지는 사실 일반 챌린지처럼 인증하고 기록하는 챌린지에서 더 넘어서서 제가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왜 3주냐고 물어보시는데 1주차에는 개인마다 특성상 맞춤형 코칭을 해드리고 2주차에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을 더 코칭을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주차인데요. 사람이 2주까지는 잘하다가 마지막 주가 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멘탈 코칭을 해드려요. 제가 또 일명 다이어트 동기부여가 아니겠습니까? 마인드 다이어트. 네, 마인드. 여기 저자이기도 하시고. 네. 근데 이 코칭이라는 게 저랑 했던 전화통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기본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해주시잖아요. 네. 너무 힘드실 것 같기도 하면서도 통화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럼 수우님 챌린지의 차이점은, 다른 챌린지는 보통 그냥 식단 인증하고 이게 서로 네. 정보 나누고 이 정도인데 수우님 챌린지는 1주차에 기본 코칭 해주시고 2주차에 관리해주시고 마지막은 마인드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주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성과가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네, 저도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제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챌린지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홈트니스까지 운영하시면서 네. 이거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도 쓰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는데 챌린지까지. 찐 갓생러. 최근에는 초보 유튜버까지. 구독자 몇이시죠? 80명. 80명? 구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챌린지 운영하시고 또 전자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그 전자책에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쓰신 거 저는 읽어봐서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혹여나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무료로도 조금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 댓글에 좀 남길 수 있도록 무료 전자책 파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네. 등록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럼 다이어트 정보 좀 얻어가실 수 있게, 챌린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수은님, 다이어트를 어려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수은님이 앞으로 좀 이루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똑같은 40대를 겪고 있는 여성으로서 얼마나 다이어트가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은님의 그런 콘텐츠와 메시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넘어서 건강해지는 삶, 건강이라고 하면은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인드까지 같이 네. 건강해지는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거를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수은님의 현재 상황이시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은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치, 다이어트? 마인드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알지? 근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 선택이 나중에 10년 뒤에 병원에 있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등산을 하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 행동해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자 제 슬로건이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자기개발 습관을 말하는 건데, 수님은 운동 습관과 식단 습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더 건강한 나를 만든다, 네네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네. 거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저의 지인이자 크리에이터 지식창업과정 5기를 수료하신 홍수은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지식을 가치로 만들어서 매출을 내고 싶은 분들은 리치파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